사실은 저도 이제 예비 구직자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긴급 아니라. 속보입니다. 생활관측연구소에서 이직을 준비 중이십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네. 저도 이제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이제 다음 커리어. 네네 다음 언제든 안녕하세요. 대담의 이영준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대담한 담론, 대담회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변화관측소연구원 정석환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을 살펴보고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이렇게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소셜 빅데이터라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또 새로운 주제를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구직을 앞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커리어잖아요. 다양한 뉴스를 보니 2030 세대가 직업이나 어떤 조직을 선택할 때 의외로 ESG의 어떤 가치를 둔다 이런 표현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좀 실제로 그런 데이터 분석이 있나요? 어떤 기업이 ESG 관련해서 정말 트렌드 못 쫓아가고 정말 이슈들이 있었다 하는 기업은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은 정말 많았거든요.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 기업이 동시대 사람들과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하면 같이 나아가기가 싫은 것도 존재를 하고 그 전망이 좋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연봉이나 복지나 이런 거를 제치고 ESG 가치만을 믿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없죠.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예비 구직자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 그런 게 아니라 긴급 속보입니다. 생활관측연구소에서 이직을 준비 중이십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네. 저도 이제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이제 다음 커리어. 네네 다음 언제든 커리어는. 이제 그럼요. 열려 맞아요. 있으니까. 네. 어디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LG 화학 같은 LG 화학. 네네. 취업 선호도의 어떤 중요 조건들은 있고 그런데 ESG도 추구 안 하고 트렌드에도 못 쫓아오는 이런 회사를 가고 싶지 않다는 의미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CSR이나 사회공헌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단언컨대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과 좋은 기업들이 CSR이나 사회공헌을 등한시하진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럴수록 좋은 기업의 어떤 평판이 쌓이더라고요. 어찌됐건 좋은 인재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은 또 제한적이잖아요. 좋은 인재를 잘 모시기 위해 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ESG 요소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까지는 친환경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런 기업이나 이런 고용 관점으로 오면은 DEI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언급량을 살펴보니까 트렌드나 유행과 무관하게 계속 상승 중이더라고요. DEI라고 하면은 ESG 중에서 S 측면을 깊게 우리 살펴보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해당하는 부분일 텐데 사실은 이 부분은 ESG 키워드보다는 대중들에게 훨씬 와닿는 키워드죠. 고용을 할 때도 포용성, 다양성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기업을 넘어 개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ESG 가치가 녹아들 수 있었던 배경 혹은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데이터적으로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친환경을 실천하기 위해 이거 할 거야 라는 유행은 좀 지났고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나타나는데요. 지금 러닝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러닝 크루, 러닝 마라톤까지도 굉장히 트렌드인데 이런 트렌드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주시는 트렌드거든요. 사람들이 그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들 중에서 내가 조금의 노력만 더하면은 의미까지도 찾을 수 있는 방편으로 ESG적인 요소들까지 결합을 해서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플로깅이라고 해서 이제 뛰면서 쓰레기 줍는 거. 이번에는 우리 그냥 뛰지 말고 쓰레기 주우면서 뛸까? 그리고 인증할까? 이런 것들도 있고요. 마라톤 자체도 애초에 친환경 마라톤으로 기획을 해서 이 메달 굿즈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 모두가 각자만의 이유로 참여했지만 결국 친환경이라는 그런 의미에는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되고 지향점을 같이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참여 방식들이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걸 느끼기 위해서 과연 그렇게 좋은 일까지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무엇을 느끼기 위해서? 처음에 그걸 기획하신 분은 정말로 아마 지구를 생각하시는 분이 소수로 계실 거예요. 그 외의 분들은 각자의 이유를 들고 거기를 참여하시는데 어찌됐건 쓰레기 같이 주우실 거잖아요. 제가 이거 연구할 때 봤던 이제 되게 좋았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 한 명의 완전한 비건보다 100명의 불완전한 비건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거였어요. 비건 어려우시죠? 월요일만 고기 쉬세요. 유동성 있게 점심에만 채식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여자가 많은 게 유리한 거지, 모두에게 강요해서 너 ESG 다 지켜야지 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이런 크루 활동, 이런 지역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많아져야 되거든요. 네. 예, 그게 확산이 돼야 되고. 근데 저도 우연히 어떤 연구 결과를 봤는데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개인일수록 그 개인의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대요. 요 작은 행동으로 이렇게 변화하네? 아, 나 생각보다 가치 있네? 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결국 자존감이 되고, 아마 그런 뿌듯함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왠지 모르게 어딘가에 데이터로 돼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감수성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이것도 사실은 감수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환경 감수성, 언어 감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고 있었어요. 맨날 그렇게 제품 분석, 소비자 분석, MZ세대 분석 요청하시던 기업이 왜 감수성이라는 이런 말랑말랑한 걸 부탁을 하셨지라고 보니까, 사람들의 감수성이 도대체 뭐고 어디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우리가 같이 이런 공동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알아야 우리 제품을 이제 만들고 마케팅도 할 거니까, 이걸 몰랐을 때 너무 리스크가 이제 크다고 느끼셔서 분석을 하면 할수록, 아, 이런 것들에 정말 진심인 사람들이 있고 기업도 여기에 발맞춰 가는구나. 기업이 이제 요청을 한다 그럼 정말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감수성이라는 담론 안에 이 비용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물건 만들고 시대를 넘어서서 이런 것까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좀 사회로 나아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사회로 온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뭐 데이터 분석적으로 좀 ESG 활동이랑 접목했을 때 좀 효과적일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트렌드들이 이제 아이돌 팬덤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임영웅 씨 팬덤 이름이 영웅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임영웅 씨 어떤 행사나 콘서트 때 모이고 나서 쓰레기 줍기 챌린지 같은 걸 하신다고 해요. 일종의 선행 챌린지 같은 거죠.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서로 끼치기 위함도 있고, 뭐 한편으로는 영웅시대 이런 이미지 부양도 있을 테고, 정말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행위들이 이제 아이돌 팬덤 내에서는 좀 굉장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고, 페이커 분도 이제 팬덤이 굉장히 크신데 업보 쌓기라는 이름으로 그 T1이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세요. 우리가 하는 이런 일상 업보들을 착한 걸 많이 쌓으면 T1이 우승을 할 거야, 페이커가 한 번 더 우승할 거야, 이런 염원을 담아서 업보 쌓기를 하시는 거죠.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유가 지구를 지키겠어는 아니지만 그거에 충분히 기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페이커님이 우승을 해주세요. 그 업보에 이제 보답을 하듯. 그럼 모든 것이 이제 아름답고 조화롭고 짱이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퍼지기 마련이라서 SNS에서 확산되는 방식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고, ESG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충분히 ESG에 부합하는 이런 지향점에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는 그럼 ESG의 미래를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연령대에서 ESG가 어떤 트렌드로 좀 흘러갈 것 같으세요? ESG라는 키워드는 아마 자연스럽게 이제 말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혼밥이라는 키워드가 10년 전에 굉장히 신조어처럼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는 혼밥이라는 말 자체가 줄고 있어요. 빅데이터에서 언급량이 준다라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가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ESG로 예를 들면 언급량이 스테디하게 가더라고요. 너무 당연해졌기 때문에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그런 미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한 문화가 된다는 거. 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꼭 뭐 당장 드러나진 않더라도
많은 시민들의 힘과 노력으로 충분히 그 문화는 계속 전파되겠구나 이런 어떤 또 마음을 주셔서 아 연구원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오늘 제가 대담회 촬영을 하면서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담회가 추구하는 건 단순히 토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ESG라는 어떤 그런 중요한 가치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고 그게 진짜로 문화가 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채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ESG는 이제 기업 경영이나 어떤 일부 단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로 개인과 이 사회 전 지구적인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많이 고민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속 다양한 가능성과 만나게 될 내일을 기대하며 대담회 시즌2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네 하나 둘 셋 대담했다 됐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